에너지 오르가즘은 당신을 살립니다. 에너지 오르가즘은 부부를 연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에너지 오르가즘은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우 러브.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우러브 안내.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이여명 박사는 1997년부터 국내 최초로 멀티 오르가즘 개념과 함께 체계적인 성인 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동서고금의 성지혜를 통합하여 심신을 충전하고 살리는 개념의 에너지 오르가즘론으로 성교육 시스템을 정립하여 국민 성건강과 성의식의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성생활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면 자신의 성생활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홈페이지 타우러브 taolove.kr에서 여러분의 성 능력이나 성지식 수준을 평가해 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는 체계적인 성교육, 속 시원한 성상담, 성우렬과 트라우마를 풀어주는 성힐링 마사지 등 성문제에 대한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당장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의 문을 두드려 성의 권리와 행복을 되찾고 당당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제 가축우 평천하 성혁명이야말로 인간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를 불러오는 참다운 혁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옥방비결의 전화기를 소녀가 말했다. 자식을 얻고자 하는 데는 스스로 지켜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맑게 하고 근심 걱정을 멀리해야 합니다. 의복을 단정하게 갖추어 입고 무념무상으로 재개하고 여성의 월경이 끝난 지 사흘 후 한밤중 닭이 울기 전에 여자를 마음껏 희롱하여 극도로 흥분시킨 다음 방중교접의 이치에 따라 함께 교합의 쾌감을 누립니다. 사정을 해야 할 때 약간 물러나 옥문 반치 정도에서 하고 자궁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때 돌을 지나쳐 맥치보다 밖으로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너무 빠져나오게 되면 자궁의 문에서 떨어져 자궁 안으로 정액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이 방법에 따라 자녀를 수태하면 어질고 착하며 오래 장수할 것입니다. 또 소녀가 말했다. 무릇 인간의 음양화합에는 금기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기가 충만할 때 낳은 자식은 반드시 장생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다 같이 늙었다면 아이가 잉태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결코 장생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녀 이도경입니다. 오늘은 귀한 자식을 수태하는 방중비법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황제 역을 맡은 크리스 곤입니다. 네, 팽조 역을 맡은 타우러브 이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적절한 성교 횟수에 대해서 성역의 근거로 말씀을 드렸죠. 예. 나이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사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사정을 하면은 성생활을 마음껏 누려도 크게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기자를 수태하는 섹스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녀의 원문에 우리가 귀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법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잘 들으시면은 애를 갖고자 하는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잘 들으시고 응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건강하고 귀한 자식을 낳는 게 개인으로서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로 보면은 이게 사실 축복이고
인류 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죠, 그죠? 네. 네. 건강하고 이제 뛰어난 인류가 많이 탄생해야 지구 자체가 많이 발전되고 의식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귀한 자식을 수태하는 것이 사실은 인류의 진화에 지대한 좋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참 타로브에 좋은 뉴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박사님 그 신간 출간 소식인데요. 우리 독자들은 언제쯤 새 책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책을 그동안에 그 강의한 내용이라든가 공부한 내용을 한 20여 년간 공부한 내용을 총집결하는 그런 책을 집필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참 만들고 곧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죠. 제목이 이제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비법이라는 겁니다. 네.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비법. 네,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비법. 이제 부제는 이제 에너지 섹스를 위한 부부 색경. 예.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섹스. 새로운 섹스를 위한 성의 경전이다. 이런 의미죠. 네. 예. 이 책에는 이제 그 명기 명도가 되기 위한 그 훈련법 5단계 체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오르가즘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주하기 위한 그 연주법. 그리고 조루나 발기부전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탑시크릿. 와. 네. 방송에서도 제가 발표하지 않는 내용들을 많이 담았죠, 책에. 네. 기대됩니다. 그야말로 예. 탑시크릿입니다. 탑시크릿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 잘 안 하는 것들까지도 책에 많이 공개를 했어요, 이번에. 네. 예. 예. 에너지 섹스를 위한 그야말로 경전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이 박사님의 20년의 결실, 탑시크릿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섹스 경전,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비법. 많이 기대되는데요. 출간되면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그 상당히 오늘 주제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요즘에 불임 부부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 일부러 이제 은혜를 낳지 않는 부분도 많이 늘어나지만 그에 반해서 간절히 원하는데도 은혜를 갖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그죠? 참 그렇죠. 그 슬픔이라는 참 어떻게 말로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오염 환경이라든가 만원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늦게 결혼하는 거. 네. 요즘에 결혼 중년기라든가 결혼하는 그 나이가 상당히 그 높아졌죠. 그렇죠. 40대 초반의 초혼율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임도 많이 생기고 또 기형아 출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나 긴장을 많이 하면 이 복부 쪽이 많이 붓거든요. 네. 그 복부 쪽에는 인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임신에 관계된 경락이 흐르잖아요. 네. 그 배가 딱 막혀버리면은 그 임신과 관계된 그 경락이 불통되기 때문에 이제 배가 차가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원인 없이 불임이 잘 되는 경향이 있죠. 예. 저도 이제 장기 마사지 사실 제가 국내 최초 창시자인데 네. 예. 장기를 직접 이렇게 마사지하는 건 제가 최초로 고안해서 강의한 지 한 20년 됐죠. 네. 실제로 장기 마사지를 통해서 힐링도 제가 많이 했는데 굳은 배를 풀어가지고 임신시킨 경우가 제가 한 두세 건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네. 불임 문제로 많이 오지 않았는데 불과 몇 건 왔는데 그 중에 두세 건이 마사지를 받고 임신을 못하다가 임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 배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자궁 환경이 좋아지고 네. 배가 따뜻해지니까 수태가 이제 잘 된 거죠. 예. 아, 불임 부부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정말. 예, 그 장기 마사지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나 또 배가 차서 뭐 생리통이 심하다거나 또 자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여성들이나 네. 불임 부부들이 장기 마사지를 서로 이렇게 부부가 해주면은 건강뿐만 아니라 성기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왜냐면 배가 따뜻해지고 골반이 따뜻해지니까 여자들은 오르가즘을 이제 잘 느끼게 되고 남자들은 이제 발기력이 좋아지죠. 골반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네. 네, 그렇게 많이 좀 활용해 보시고. 근데 남자들 원인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불임이 여자들 원인이 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남자 원인이 40% 이상 돼요. 예. 그게 이제 정자수 감소하고 관련돼 있죠. 예. 여러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은 남자들의 정자수가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 한 1, 20년 동안에 통계로 보자면은 무려 한 30-40% 1950년대 이런 데 비교하면 한 50% 이상 정자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비하면 남자들이 반쪽짜리가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영향도 상당히 크죠. 환경 호르몬. 네. 여성 호르몬들이거든요. 그 환경 호르몬들이 페놀 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우리 주변에 뭐 그런 환경 호르몬 침범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지금 환경들이 돼가고 있죠. 예, 네. 저도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 호르몬을 줄인 다음에 그 10년 이상 갔던 불임이 해결되는 케이스를 몇 번 봤거든요. 환경 호르몬도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자수뿐만 아니라 정자의 활동성도 많이 약화됐다고 합니다. 정자가 이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화면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이 정자가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이제 매칭이 돼야 되는데 정자가 활동성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 그 난자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환경 호르몬도 문제지만 우리가 먹는 거에 지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식을 많이 하면은 그 순수한 그 영양소를 받아 먹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식품 첨가물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게 우리 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보통 여성의 나이를 많이 문제를 삼잖아요. 그 여성의 나이가 많으면 뭐 불임이 되거나 아니면 기형아 발생률이 높다, 이런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기형아 같은 유전질환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여자보다는 남성, 또 어린 남성보다는 나이 든 남성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 이 세계 각국에서 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학자들은 지난 1세기 동안에 나이 든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기형이나 유전질환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 문제는 이제 이따가 손여경 본문을 다룰 때에 다시 좀 심도 있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 뭐 환경적인 영향, 또 뭐 음식의 영향, 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또 나이란 조건,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여러 문제가 돼서 확실히 이제 여러 가지 불임이라든가 기형아 출산에 많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손여경 얘기를 우리가 참고하면은 그거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나온다는 거죠. 와우. 원문에 그게 고스란히 다 나타나 있어요. 네. 아까 전에 원문을 들으셨는데 아마 그 깊은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심도 있게 한번 풀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식을 얻고자 하는 데는 스스로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먼저 마음을 맑게 하고 근심 걱정을 멀리 해야 된다. 이게 평범한 얘기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렇죠. 예. 아까 전에 스트레스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스트레스가 혹은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각종 호르몬 분비에 부조화를 일으키고 여성의 복부를 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평소에 그 아주 편안하게 먹고 근심 걱정을 안 하는 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의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무념무상으로 재개하고 여성의 월경이 끝난 지 사흘 후 한밤중 닭이 울기 전에 여자를 마음껏 희롱하여 여성을 극도로 흥분시킨 다음 방중 교접의 이치에 따라 함께 교합의 쾌감을 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성의 월경이 끝난 후 사흘 후라는 거는 약간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여성의 월경이 끝난 후 월경 기간 따라서 한 12에서 한 15일 사이에 네. 배란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딴 옥방 비계를 보면은 월경이 끝난 후 15일 후라고 돼 있어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좀 근접한 것 같아요. 한밤중 닭이 울기 전에 여자를 희롱하라고 했어요. 요게 뭔가 하면은 잠을 충분히 자고 있죠. 몸이 충분히 회복된 후에 성교를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넘어서서 양기가 이렇게 많이 동하는 때거든요, 이게. 네. 밤 12시부터 이제 양기가 생하기 시작해서 서서히 양기가 동하는 때이기 때문에 생기가 가장 왕성한 그런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때에 이제 교합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상당한 그 과학적인 사실 근거가 있는데, 여자를 마음껏 희롱하여 여자를 극도로 흥분시킨 다음 방중 교접의 이치에 따라 함께 교합의 쾌감을 누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잉태에도 중요하냐 하면은 여성이 오르가즘을 자주 느끼면은요, 그 난자의 성숙과 배란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게 돼 있어요. 예. 네, 평소에. 그리고 이제 잉태 시에 만약 오르가즘을 느끼면은 그 해음부의 어떤 그 수축에서 발생하는 신경자극이 자궁과 나팔관의 수축도 이제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자가 이제 자궁강의 대해를 건너기를 쉽게 해주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자궁경의 근육 긴장을 풀어가지고 정자가 이제 그 자궁을 통과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 사정을 하면은 훨씬 더 잉태를 용이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발표가 많이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르가즘이 단지 이제 성적 쾌감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생식에도 기여를 한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실 남녀가 이렇게 지극히 쾌감 속에서 합이 되면은 그 수정란 자체가 상당히 질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몸이 안 좋고 뭐 상당히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상호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화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게 훨씬 더 질 좋은 수정란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네. 예. 이따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전에는 이제 그런 환경을 무시하고 예. 그냥 무조건 달걀만 많이 낳게 했는데 요새 그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좋은 달걀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음악을 틀어준다잖아요. 아, 예. 예. 젖소한테도 예,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뭐 우리 인간관계도 뭐 별다르지 않다고 봐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섹스를 하면 좋은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을 것인가 우생학적으로 예. 근거가 있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비사정으로 이제 정자를 증강시키고 전기를 축적해야 된다는 내용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원문에서는 안 나타났지만은 또 다른 그 성고전에 보면은 옥방비계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식을 얻으려면 전기를 축적하여 기르고 자주 사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주 사정하지 않으면은 정액이 진해지고 정자 숫자가 이게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태교할 때도 합방전에 서로 이제 이렇게 부부를 많이 이렇게 떨어뜨려 놨죠. 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글쎄요. 합방하기 전에 금욕을 시켰어요. 한 2달, 2~3달. 예. 그 정도가 이제 새로 정자가 만들어지는 기간에 해당되거든요. 정자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한 70여일 정도 걸립니다. 정자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3~4일이면 만들어지는. 정자가 새로 성숙하는데. 아, 새로 성숙하는 정자. 예. 새로 성숙하는데 한 70며칠 걸립니다. 내가 정확한 그 날짜는 잊어버렸는데 그 옛날 2~3달 정도 금기를 시키고 합방하게 한 그런 근거가 있는 거죠. 예. 여자의 월경이 깨끗해진 후 15일 뒤에 교합하여 수태하면 반드시 남자아이고 총명하며 재주가 있고 장수하며 고귀하다. 만약 여자아이면 청수하고 어질고 지혜로워 기인의 배필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듣기는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냐,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여자가 오르가즘 상태에서 수태가 되면 남자아이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뭐 100%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그 남자아이를 낳는 능력을 되게 여자의 탓으로 돌렸다고요. 그거 절대 예, 안 합니다. 그쵸? 예, 쟤는 뭐 저 우리 집 뭐 며느리는 남자아이를 뭐 다섯 남자아이를 쑥 낳다 해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받고 옛날에, 그다음에 쟤는 어떻게 딸만 낳냐 해가지고 구박을 받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반드시 남자만의 능력은 아니죠. 여자만의 능력은 아니죠. 예, 남자가 여자를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게끔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의 오르가즘을 오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만약에 이 말이 맞다고 하면 남자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네. 예, 맞아요. 여자가 오르가즘 후에 사정을 하게 되면은 남자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예. 남자 연쇄체가 더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 오르가즘 많이 느끼면. 그게 과학적으로 그 후에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참 재미난 현상이죠. 예. 그래서 남자는 이제 전기를 빌려야 된다. 주로 이제 사정을 적게 해서 정자 수를 높여야 된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자 파워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건강하고 총명한 아기를 잉태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액이 우리 먼저 시간에 이제 정액이 묽고 진하다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저도 제 경험을 보더라도 비사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정할 때는 굉장히 정액이 진해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정액의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5천 내지 9천만 개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 정액이 묵지가 않고 굉장히 밀도도 강하고 진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임신 적응력을 높이는 섹스요법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주로 연구한 사람이 이제 시카고 세르브림 연구소의 카롤린 쿨캠 박사가 연구한 내용이 있어요. 설명되지 않는 불임의 80% 정도는 면역 체계와 관련됐다는 거죠. 여성이 면역 체계가 이제 정자를 이물질로 보는 거죠. 이물질로 봐가지고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제가 옛날에 어떤 부분을 제가 치료를 해봤는가 하면은 남자가 사정을 한 직후에 질내의 정자를 조사해보면 정자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임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힐링을 받고 그 다음에 교육까지 받았거든요. 네.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이렇게 여자가 이제 남자의 정자를 이물질로 생각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불임 부부 중에. 네. 심지어는 허벅지 위에 정액이 떨어져도 막 종기가 생기고 이상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심하면은. 아, 이런 말씀은 처음입니다. 예. 예. 일종의 정액 알러지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임신한 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임신 합병증 있죠. 네. 혈압이 높아진다든가 네. 혼수 상태나 뭐 경련 등으로 자주 이렇게 빠지는 자간전증이라고 하는데 네. 임신 일종의 중독증이죠. 네. 이런 증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 되면 유산이 잘 되기도 하고 저체중아라든가 선천적 기형아 출산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섹스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그 쿨켄 박사가 조사한 바로는 11쌍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12개월 동안 있죠. 임신 전에 12개월 동안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자간전증이 생길 확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 그런데 임신 전에 4개월 이하로 섹스한 부부들은 40%가 자간전증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임신 전에 충분히 이제 섹스를 통해서 그 적응이 된 상태에서 임신하면 변하는 거지. 예. 그래서 임신 전에 되도록이면 이제 성관계를 좀 많이 해라. 이렇게 이제 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보다 더 저는 발전된 견해를 좀 주장하다면은, 예. 섹스는 많이 하되, 섹스를 또 너무 많이 해버리면 또 약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섹스는 하되, 사정은 좀 줄이는 그런 섹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사정하지 않더라도 뭐 에너지적으로나 네. 일부 조금만 이렇게 교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면역에 적응에 도움이 되죠. 사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섹스를 많이 나누되 좀 비사정 섹스를 겸해서 일단 임신 전에는 부부관계를 많이 가질 것을 저는 권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콘돔을 되도록 쓰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콘돔을 써서 이제 정액이 접촉할 기회가 봉쇄돼 버리면은 자간전증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요새 그 여성들의 불임의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피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주 하기 때문에, 먹는 피임약, 콘돔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오래 지속하다 보면은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성들이 요새 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남자친구하고 애인하고 약속한 사람하고 섹스는 해야겠죠. 근데 거의 다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임신에 대해서 무지하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보다는 이제 많이 이제 성에 대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자기 결혼 전에 임신을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요새는 뭐 콘돔을 쓰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먹는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불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